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는 많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우성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수학 포기자, 이른바 수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수학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 다른 과목하고 조금 다르게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단순히 그 수학의 개념이나 공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문제의 능력,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어떤 답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을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국어나 영어 이런 과목을 공부하듯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운동 경기를 뛴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한 곡 연주를 하는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것들을 다듬고 발전시켜서 연습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포자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청소년 시기에 배우는 수학들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전부 개별적인 조금 다른 내용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부를 한 중간에 그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배우는 내용들까지 이제 공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을 정말 잘하던 학생들도 이 흐름을 놓쳐서 나중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수포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공부를 하다 흥미를 좀 잃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잠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개념하고 공식은 확실하게 외워주고 그다음 기초 유형 정도는 어느 정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들한테 도전 정신을 길러준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강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이 즐길 수 있는 다소 쉬운 문제를 제공해줘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문제 난이도를 또 너무 쉬운 걸 주게 되면 수학이 약간 시시하게 느껴져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또 제대로 유발시킬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적절하게 맞는 그러한 난이도를 제공해줘서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1이나 고2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학년 때까지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부터 공부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는 걸 권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흔히들 이제 유형 공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이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각 테마별로 기본이 되는 유형들을 공부를 해주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변형 유형들을 공부해 나가면은 오히려 또 이럴 때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 배우는 수학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1하고 고2 때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3학년 때 배우는 새로운 수학을 배워야 이제 성적도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수학이 탄탄해지는지 가장 많이 택한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죠.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수학이라는 거는 나를 단련하는 것인 만큼 많이 문제를 풀수록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중에서 문제집 많이 팔리는 거 사가지고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기초가 조금 약한 학생이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두꺼운 문제집 아니면 유명한 책 이런 것들을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맞는 수준의 문제집 그 다음에 좀 얇은 문제집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걸 택해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 그 다음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해 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그냥 단순하게 평가 본 후에 성적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풀었던 문제나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반드시 한번 확실하게 그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과외하고 그 학원을 좀 병행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과외하고 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과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줄 수 있는 반면에 학원에서는 전문적인 강의와 그 다음에 풍부한 이제 공부나 아니면은 입시에 대한 정보가 있는 만큼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 줄 1회에서 2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학원처럼 1일 테스트 강의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과외처럼 1대1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들 채워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고3 아니면은 재수를 결정하게 되면서 입시를 맡아들이게 되면 불안하고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에 대한 좀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시가 어떻게 변할지 그걸 또 민감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입시가 어떻게 변하든 학생이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진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입시 변화에 상관없이 내가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끔 나 자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